될까요? 네. 교재 51페이지에요. 추주는 숫자에다가 원하는 글자를 대입하는 함수고 int는 숫자를 정수로 만들어주는 함수거든요. 자, 여기 F5에다가 클릭을 하시고요. 했나요? 그 다음에 는 하고, 자, 그 다음에 추주 불러줄게요. CH 쓰면 아래쪽에 추주 나와요. CH 더블 클릭하지 마시고 F5에다가 클릭하고 는 써요. 는 CHO 쓰면 여기 아래 나와요. 추주. 요거 더블 클릭.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추주의 첫 번째 들어가는 인수는 숫자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문제를 보면 수강인원의 10의 단위 수치만큼 별을 표시해 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수강인원에 여기 30만 필요한 거야. 그리고 이게 숫자가 3이면 별을 3개를 넣어 달라는 거거든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인덱스에 들어가는 숫자는 요 30에서 나누기 10을 한 값이 들어가면 결과값이 3이 나오겠죠. 네. 그 값만 필요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근데 이때 3.2라고 숫자가 나올 수도 있고 소수점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빼기 위해서 int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정수로 만들어 줄 거거든요. 그래서 in을 쓰고 위에서 네 번째 int 있죠? 요거를 더블 클릭. 했나요? 네. 자, 그 다음에 그냥 하면 힘드니까 위에 함수 삽입 클릭해 줄게요. 그냥 하면 힘드니까 여기 fx 함수 삽입 클릭해 줄게요.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넘버에다가 이제 숫자 값을 써야 되는데 우리는 수강 인원을 10으로 나눌 거예요. 그래서 이 5에다가 클릭하고 이 5에 클릭했나요? 그리고 나누기 10을 합니다. 나누기는 슬래시가 나누기예요. 이 5 나누기 10. 슬래시가 나누기예요. 했나요? 자, 그 다음에 int 함수는 끝났는데 추주 함수 안 끝났죠? 그래서 여기 추주 글자에다 대고 클릭을 합니다. 추주 글자에다 대고 클릭을 합니다. 했나요? 자, 그 다음에 value 1에다가 클릭을 하고요. value 1에다 클릭했어요? 네. 그리고 이거 특수문자 쓸 때 기역부터 쌍시옷까지 모든 자음에는 특수문자가 있고 한자 키를 이용해서 특수문자 꺼낼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미음을 쓰고 한자를 눌러주고 별이 보이나요? 네. 별을 클릭.
자, value 1은 숫자 1에 반환하고 싶은 값이에요. 그러면 value 1에는 1이라는 숫자일 때 별 한 개가 나와야 되겠죠? 네. 그래서 별 하나. 자, 그리고 value 2로 넘어가서 미음 쓰고 한자 누르고 여기는 숫자 2에 반환하고 싶은 거 별 몇 개 넣어야 돼요? 두 개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별 두 개를 큰 따옴표 안 하셔도 돼요.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미음 쓰고 한자 누르고 미음 쓰고 한자 누르고. 자, 그리고 value 3에는 얼마가 들어가야 돼요? 3개가 들어가야 되겠죠? 했나요? 네. 자, 그리고 얘를 어디까지 지금 넣어줘야 되냐? 수강 인원의 10의 자리 숫자를 보면 돼요. 지금 1 있죠? 2 있고 3 있고 4 있고 5 있고 6은 없죠? 그래서 5개 5까지 해야 돼. 밸류 4에 클릭해서 미음 쓰고 한자 별 4개. 여기 오른쪽에 요거 화살표 내리면 더 내려갈 수 있어요. 이동 막대. 요거 클릭하면 더 내려갈 수 있어요. 엄마 없어졌어. 급하니까 막. 아니 잘못했어요. 또 없어졌어요. 놔두세요. 되돌리기 안 돼요. 쓰는 도중이었어가지고. 쓰는 도중에는 아무것도 안 먹어요. 엔터 치지 말아요. 아래쪽 클릭하는 거예요, 선생님. 엔터 치면은 안 돼요. 다시 해야 돼? 아니 그걸 아래 거 아니 그 마우스 휠 그냥 여기 별풍 날라. 별풍 날라. 미음 치고 한자 누르고 별 클릭. 하나 더 미음 쓰고 한자 누르고 별 클릭. 선생님 여기 옆에 보면 이동 막대 생기고 요거 누르면 하나씩 내려갈 수 있어요. 밸류 5까지 하시면 돼요. 4까지 하니까 5까지. 뭐가? 집에서 그거 생각하는데 5까지 하고 4까지 하니까 한 칸이 제대로 안 나오더라고. 그러겠지요. 했어요? 네. 자,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돼요. 1, 2, 3, 4, 5 채워넣고 확인 누르시면 돼요. 했어요? 네. 자, 그러면 별 3개 나오죠? 네. 오른쪽 하단에 채우기 핸들에다 올려놓고 쭉 잡아당깁니다. 그럼 수강 인원이 5개인 것들은 별이 5개가 나와요. 그런가요? 네. 자, 이번에는 순위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순위 랭크 EQ 함수를 이용해서 구합니다. 는하고 랭크 EQ RA 써줄게요. 자, 그러면 아래쪽에 랭크 EQ 나오죠? 네. 나오나요? 자, 그 다음에 그거 더블 클릭 나온 거. 자, 그리고 그냥 인수 입력하면 어려우니까 FX 눌러서 함수 마법사 불러줄게요. EQ는 안 나오네. RA 쓰고 아, 있어. 더블 클릭해서 불러줬어요. 네. FX 눌렀어요. 네. 자, 그러면 여기 함수 인수 창 나오죠? 네.
자, 랭크 EQ의 첫 번째 들어가는 인수는 순위를 알고 싶은 값이 들어가요. 우리는 뭐에 대한 순위를 구한대요, 문제에? 뭐에 대한? 수강 인원에 대한. 문제 안 읽으면 안 돼요. 수강 인원의 내림차순 순위를 구하래요. 그래서 여기 30이면 25명 요걸 가지고 구하라는 거죠. 이때 이 자리에는 박지영님의 수강 인원의 순위가 들어가야 되겠죠? 네. 그래서 박지연의 수강 인원이 써져 있는 셀인 이 5셀을 클릭. 했나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루프에다가 클릭하시고 했나요? 네. 자, 그리고 비교 대상 범위 수강 인원 전체를 범위 잡아줍니다. 이 5부터 이 12까지. 이 2호에 써져 있는 값이 몇 등인지 알려면 나를 포함한 전체 점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2호부터 20일 다 잡는 거예요. 했나요? 네. 그 다음에 키보드에서 F4 눌러줄게요. 한 번만. 자, F4를 누르면 절대 참조로 바뀌어요. 그죠? 절대 참조가 뭐였죠, 선생님? 변하지 않게 셀 주소를 고정시키는 거. 내가 자동 채우기를 하게 될 때 얘 셀 주소가 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변하지 않게 비교 대상 값은 변동되지 않게 고정시켜 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름차순으로 할 건지 내림차순으로 할 건지를 정하게 되는데 오름차순일 경우에는 1을 내림차순일 경우에는 0을 써주면 됩니다. 내림차순은 큰 수가 1등이에요. 큰 수가. 자, 문제에서는 내림차순 정렬해달라고 되어 있죠? 네. 그래서 0을 써줄게요. 했나요? 네. 자, 그리고 아래쪽에 확인 눌러줍니다. 잠깐만 선생님, 영는 이거 우리 내림차순. 내린 큰 것부터 큰 것부터 내려오는 그러면 거. 1 하면서 작은 부터 네. 큰 거. 작은 수부터 1등. 작은 수가 1등. 예. 됐어요. 이제 1을 쓰라고 했죠? 0을 쓰라 그랬죠. 내림차순이니까. 했어요. 왜? 누가야? 도담쌤 왜?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하단에 점에다가 마우스 올려놓고 마우스 포인터가 검정색 십자가 모양으로 바뀌면 아래로 쭉 드래그. 했나요? 네. 자, 그러면 자동으로 모든 아이가 순위가 계산이 돼서 나오는데 G8셀 클릭해보면 얘가 1등이죠. 네. 자, 위에 보면은 수식 입력줄에 28, 25, 22, 0 써져 있는 거 볼 수 있어요. 이때 절대 참조가 들어가서 2호 비교 대상 범위인 2호부터 22는 고정으로 들어가 있고 앞에 있는 셀 번호만 정확하게 28 여기 수강인은 52명이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요? 요런 함수가 랭크 EQ 함수. 자, 3번 문제 풀어볼게요. 후기 차트 5점 만점을 반올림하여 정수로 구한 값의 수만큼 별 표시를 하시오. 사용하는 함수는 리피트 함수고 그리고 라운드 함수도 들어가게 되네요. 자, 4번 문제 여기죠? D4 여기다 구해야 되죠? D4를 클릭을 합니다. D4 클릭했어요? 3번 하는 거 아니야? 아니요, 수인이는 지금 지금- 점수하고 4번 해야 되는데 후기 차 3번 해야 되는데 지금 건너갔구나.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점수.
3번 후기 차트 점수 5점 만점에 사용하는 함수 5점 만점을 반올림하여 정수를 구한 값을 별을 구하시오. 사용하는 함수는 리프트랑 라운드 함수. 여기 I 5셀에다가 해야 되죠? 아이고. 자, 여기다 클릭하고요. 는 할게요. 오늘 실수가 많네요, 제가. 자, 그 다음에 리피트 불러줄 거예요. RE 쓰고 RE 썼나요? 네. 자, 그럼 리피트 나오자. 그거 더블 클릭해서 불러줄게요. 자, 리피트의 첫 번째 들어가는 인수는 반복하고 싶은 글자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냥 하면 어려우니까 위에 fx 불러줄게요. fx 클릭 했나요? 자, 그 다음에 리피트의 첫 번째 들어가는 인수는 반복하고 싶은 글자. 우리 지금 별을 반복할 거죠? 그래서 미음 쓰고 키보드에서 한자 눌러주고 별 클릭해서 넣어줍니다. 했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두 번째로 넘어가서 넘버 타임즈 몇 번의 글자를 반복할 거냐 반복 횟수가 들어가게 되거든요. 이때 반복 횟수가 라운드를 이용해서 반올림한 숫자예요. 여기 수강의 5점 만점을 반올림한 숫자가 들어가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 라운드를 써줄 건데 여기다가 쓰면은 아래쪽에 안 불러져요, 선생님. 그죠? 그래서 라운드를 다 써야 돼. 요렇게 가로까지 다 열어주세요. 검색이 안 돼요, 요 안에서는. 그게 단점. UND 가로 열고 닫고. 공 아니에요. 가로 열고 닫고. 가로예요, 가로. 공처럼 보인다. 공처럼 보이네요. 대소문자 상관없어요. 가로 열고 닫고 한 거예요. 공처럼 보이네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왼쪽에 수식 입력줄에 라운드 글씨 써져 있죠? 네. 요거를 클릭하면 하운수 인수창이 라운드로 바뀌어요. 그런가요? 네. 자, 그리고 수강후기 숫자를 반올림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H5셀에다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러지마. 여기 넘버에다 먼저 클릭하고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H5셀에다 클릭을 합니다. 했나요? 部长，现在你应该用英文告诉我们现在出现这个英文是啥意思？ 클릭을 안 했어요. 45度，就是去小数点儿那个，小数点儿后边儿和45度还有区别。那下边儿这个是啥呀？repeat 是重复的意思。 repeat 是重复的意思。那井底下那个呢？non-decorative 这是啥意思？现在它下边儿那个井底下没写那个放在前面的文字。digits 数字的意思。范围。 number 和 number 是数字。number 是数字 digits 其实也是数字。 자, 라운드 클릭하고 여기에다가 넘버에다 클릭하고 H5셀 클릭했어요? 네.
여기 H5셀 썼어요? 네, 나왔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자릿수를 넣어주면 되는데 우리 자릿수는 0 쓰면 돼요. 정수니까. 했어? 명분 내림사순 오림사순. 그거 아니에요. 정수 우리 정수만 남기고 나머지 반올림 할 거니까 0 써요. 그럼 요거 3.7에서 7이 반올림 돼서 4가 나오겠죠. 여기 결과값이. 그죠? 자, 그리고 그러면은 리피트도 끝났고 라운드도 끝났어요. 확인 눌러줍니다. 그럼 별 몇 개 나와요? 4개 나오죠. 여기서 4로 반올림 했으니까 4로 바뀌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리피트의 반복 횟수가 4로 결과값이 들어가니 별이 4개가 나오는 거야. 자, 그럼 우리 결과를 예상해보자. 얘는 얼마 나올까요? 5개가 나오겠죠. 진짜 그런지 자동 채우기 해보죠. 클릭하고 점에다가 마우스 올리고 아래로 드래그. 그럼 별 5개 나오죠? 1.9는 반올림에서 2개, 4.2는 반올림이 안 되니까 4개. 그런가요? 자, 그럼 이제 4번 문제 풀어봅시다. 개설 과목의 총 수강료, 정의된 이름 수강료를 이용하여 수강료 곱하기 수강 인원으로 구하되 반올림하여 1000단위까지 구하시오. 사용하는 함수는 라운드와 썸 프로덕트입니다. 자, D13에다가 클릭할게요. 했나요? 자, 그 다음에 는하고 라운드 먼저 써줄게요. 자, 라운드 무슨 함수였어요, 선생님? 반올림하는 반올림을 구하는 함수였죠. 자, 우리는 수강료 곱하기 수원 인원에 대해서 반올림 해줄 거라서 라운드가 먼저. 자, 그리고 라운드에 첫 번째 들어가는 인수는 반올림하고 싶은 숫자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반올림하고 싶은 숫자 값이 수강료 곱하기 수강 인원에 대해서 다 합친 거잖아요. 그걸 구해주는 함수가 SUMPRODUCT예요. 그래서 SUM 쓰면은 위에서 네 번째 SUMPRODUCT 나와요. 그거 더블 클릭. SUM. 그럼 위에서 네 번째 SUMPRODUCT 불러줘요. 요거 더블 클릭. 했나요? 자, 그 다음에 FX 눌러서 함수 마법사 불러주고요. 썸 프로덕트의 첫 번째 들어가는 수는 배열 1. 자, 뭐랑 뭐 곱하기로 했어? 수강료랑 수강 인원 곱하기로 했죠. 그래서 첫 번째 범위는 수강료 범위를 잡으면 돼요. D5부터 D12. 배열 1은 D5부터 D12. 자, 두 번째 어레이로 넘어가서 이번에는 그렇지, 수강 인원 2호부터 22 드래그 합니다. 자, 여기서 잠깐 안 눌러도 돼. 자, 여기서 잠깐 지금 위에 어레이 설명해도 될까? 자, 어레이 부분, 그러니까 D5부터 D11의 범위를 잡으면 다음처럼 수강료라고 뜰 거예요. 자, 이렇게 뜨는 이유는 뭐냐면 그 자리를 이름 정의해 놨기 때문이에요. 우리 시험 문제 이름 정의하는 거 있죠? 1작업에. 여기 범위 잡고 여기 이름 상자 쓰잖아요. 그게 이름 정의예요. 그렇게 해놓으면 이렇게 범위가 셀 이름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정의된 이름으로 떠요. 그래서 문제에 보면 정의된 이름 수강료를 이용하여라고 써져 있잖아요. 이름 정의한 문제는 항상 함수랑 합쳐서 나옵니다. 그냥 나와. 범위 잡으면. 잘못 잡았겠지. 범위를 잘못 잡았겠지. 이혼 하나요. 됐어요?
자, 그럼 썸 프로덕트는 끝났어요. 그 더 이상 곱할 거 없으니까. 자, 그래서 라운드로 돌아갈 거예요. 엔터 치면 안 됩니다. 함수 아직 안 끝났어요. 자, 위에 라운드 클릭. 라운드 클릭했어요? 결과가 필요 없다는데요. 라운드 클릭했어요? 예. 그러면 다음처럼 창이 변해요. 그죠? 네. 자, 그리고 여기에 넘버 디지티즈, 넘 디지티즈. 그러니까 자릿수를 물어보는데 선생님 이거 한번 기다리세요. 자릿수를 물어보는데 우리 천 단위까지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천 단위까지 배우고 천 단위까지 나오는 거잖아요. 정수일 때는 몇이 들어간다 그랬어요? 0. 10의 자리 숫자까지 구하면 마이너스 1. 100의 자리 숫자까지 하면 마이너스 2. 근데 이렇게 외우지 말고 거기 4번 조건의 문제를 보면 공 몇 개예요? 0 3개요. 0 3개죠. 그래서 마이너스 3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공개수 몇 개인지 세면 돼요. 됐어요? 네. 그리고 확인 눌러줍니다. 라운드를 클릭하니까 이렇게 라운드가 아니니까 랜드 랜드 一点不懂吗？ 랜드 아로 sum 表示总和 product 呢表示乘法。现在就是这个苏钢料的这个苏钢英文，苏钢料不是那个假如说教育费嘛，教育费和上课的人数，他俩乘在一起，然后呢再把这个都乘完了之后，他们的总和是这个苏钢料，就是这个月这个学院挣刚才了这些这个钱，这个意思。端的是啥意思？就是那四舍五入嘛，就是 sum product sum 就是是总个和的意思习人我的心。 ，product 是乘法的意思。 썸이 합계, 프로덕트가 곱하다. 就是先乘完，后来再加。 그래서 함수 프로덕트 쓰면 곱해져. 그치. 선생님은 알겠지. 여기 우리 카트가 아까 이상하게 됐어요. 마지막에 다 됐는데 아까 我把盒都给忘了，哪个盒呀？看着， sum 是和吗？我知道。那个人儿一个横儿一个口，不是和啊，总和是那不是那个和盒字加个口旁。边一个口，就是合这个盒上。哎呀，我的妈，这汉字也好不容易问你个我懂。 함수가 잘못됐죠? 哎呦去！ 자, 합시다. 5번 문제. 수학 과목의 수강료 평균 SUMIF 함수 이용해서 구합니다. 자, D14에다 클릭하고 제가 많이 나오는 함수라 그랬죠?对， 자, SUMIF는 무슨 함수였어요, 선생님? 조건 합계 조건의 합계. COUNT IF는 조건의 개수. 자, 그러면 산수 시간입니다. 평균을 구하는 방법은 공식이 공식을 뭐 쓴다. 나누기 뭐 나누기 합계에서 총합에서 나누기 더한 개수가 평균이에요. 자, 문제를 보면 평균을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주어진 함수가 SUMIF, COUNT IF야. 그래서 얘가 원하는 문제는 SUMIF에서 现在那个评分的那个 average 있잖아요. 그거 쓰면 안 돼요. 안 돼요. COUNT IF를 해달라는 문제예요. SUMIF 나누기 COUNT IF를 해달라는 문제입니다. 자, 원래는 선생님 에버리지 if라는 게 있어요. 에버리지 if도 조건에 평균을 구하는 함수거든요. 근데 요걸로 구해도 돼. 원래 실제로 일할 땐 요걸로 구하는 거고. 근데 시험 문제가 함수가 주어진다 그랬잖아요. 조건 중. SUMIF와 COUNT IF를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얘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요걸로 하면 되는데 네. 문제에 SUMIF, COUNT IF가 주어졌기 때문에 얘로 해야 된다. 어렵게 내려고 그렇게 낸 거겠죠?
자, 그러면 처음으로 해볼 거는 수학 과목에 대한 합계를 구해야 되거든요. 수강료 합계를. 그래서 는하고 썸이프 먼저 불러줍니다. 와, 졸려. 썸이프 SUM 하면은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레인지 첫 번째 들어가는 인수는 범위인데 그냥 하면 어려우니까 FX 눌러줄게요. 자, 조건을 찾을 범위가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조건이 뭐죠? 수학이죠, 수학. 그래서 수학의 범위, 수학이 써져 있는 데가 어디야? 과목이잖아요. 그래서 C5부터 C12 범위를 이렇게 드래그 해줍니다. 했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들어가는 인수가 조건입니다. 우리 조건이 뭐죠? 수학이죠, 수학. 그러니까 처음에는 조건을 찾을 범위가 들어가고 두 번째에 조건이 들어가요. 이때 수학은 글자잖아요, 선생님. 글자의 양옆에 뭘 넣어야 된다고? 따옴표를, 큰 따옴표를 넣어야 된다고. 그래서 여기다가 수학이라고 씁니다. 큰 따옴표 수학, 큰 따옴표 닫아줄게요. 자, 이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선생님, 아까는 우리 그냥 안 넣었잖아. 지가 알아서 들어갈게. 그죠? 근데 얘는 왜 굳이 해주냐? 여기에다가 셀 주소를 가지고도 넣을 수 있고, 숫자일 경우에는, 조건이 숫자일 경우에는 쌍따옴표로 넣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얘가 자동으로 안 들어가요, 애초에. 그래서 큰 따옴표를 해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들어가는 인수는 더할 범위입니다. 우리는 뭐에 대한 합계를 구해야 돼요? 수강료에 대한. 조건이 수학 과목이고 우리는 수강료에 대한 합계를 구할 거예요. 그래서 수강료 어디 써져 있어요? D5부터 D12까지 써져 있죠. 그래서 D5부터 D12를 드래그를 해요. 그랬더니 뭐라고 나와요? 수강료라고 나오죠. 이렇게 수강료라고 써지는 이유 뭐예요? 그 범위에 이름 정의를 해놨기 때문에. 자,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면 21만 원이라고 합계값이 나옵니다. 자, 근데 우리 평균값 구할 거죠? 그래서 수학 개수를 또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뒤에 수식 입력줄에다가 나누기를 쓰고 카운트 if를 또 써줘요. COU 슬래시가 나누기예요. 가로 뒤에다가 나누기 하셔야 돼요. COU 또 써줘요. 이렇게. 했어요. COU 했어요? 자, 그러면 아래쪽에 카운트 if 나오죠? 네 번째, 그리고 더블 클릭. 했나요? 네. 자, 그 다음에 FX 역시 다시 눌러주고요. 자, 이번엔 뭐에 대한 개수를 셀 거예요? 수학이 몇 개인지 셀 거야. 그 수학이 써져 있는 데가 어디야? 과목이죠. 그래서 과목 범위 C5부터 C12를 드래그. 여기 눌러주고 해야 돼요, 선생님. 제가 깜빡 잊고 설명을 또 안 했네. 레인지 클릭하고 C5부터 C12 써지게. 했나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칸에다 클릭하고 여기에서 뭘 찾아줄 거야? 수학을 찾아줄 거죠? 헷갈리지 지금? 자, 이때 여기서 잠깐. 선생님, 우리가 수학이라고 쓰려면 여기에다가 큰 따옴표 하고 수학을 썼잖아요. 그죠? 근데 써져 있는 셀을 그냥 불러올 수도 있어요. 수학 어디 셀에 써져 있어요, 선생님? 수학이 써져 있는 셀 어디 써져 있어요? C6에 써져 있죠. 수학 글씨가 써져 있는 셀이 어디예요? C6, C11, C12 써져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냥 C6을 클릭을 하면 여기에 C6이 들어가요. 그럼 여기에 써져 있는 값을 불러와서 개수를 셉니다. 이렇게 셀 주소를 그냥 넣어도 돼요.
이때 셀 주소를 넣을 때는 큰 따옴표 넣으시면 안 돼요. 이해됐어요? 그리고 확인. 그러면 얼마 나와요? 7만 원. 7만 원이 나오죠? 네. 다음처럼 sumif와 countif를 나누어서 평균값을 7만 원 구할 수 있습니다. 요게 5번. 너무나 자주 나오는 시험 문제입니다. 엄마 이렇게 어려워. 집에서 맨날 문제 풀어. 6개 중에 꼭 하나씩 꼭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똑같은 문제 나오지 않아요? 범위는 맨날 달라지죠. 됐나요? 넘어갑시다. 제일 쉬운 거, 오늘 하는 함수 중에 제일 쉬운 거, 최대 수강 인원. 사용하는 함수는 맥스 함수입니다. H13에다 클릭하고는 그 다음에 맥스 불러줄게요. MA. 그럼 맥스 나오죠? 그거 더블 클릭하고요. 자, 그리고 안에 들어가는 인수는 하나밖에 없어요. 최대값을 구하고 싶은 범위. 우린 뭐에 대한 최대값 구할 거야? 수강 인원 어디 써져 있어요? 5에서부터 12까지 써져 있죠. 그래서 그 범위 그냥 드래그 하시면 돼요. 그리고 가로 닫으면 돼요. 이거 나와요? 나와요. 네. 그러면 이 중에 이거 제일 쉬워요. 그래, 오늘 할 것 중에 제일 쉽다 그랬잖아. 자, 10개 문제 중에 3번 정도 나옵니다. 10번 시험 10번 나오면 그 중에 3번 정도는 나온다고. 그러니까 많이는 안 나오는데 가끔 나온다. 그러면 이제 다른 함수가 엄청 어렵다는 얘기야. 자, 두 번째로 많은 수강 인원. 이것도 엄청 자주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맥스 아니면 둘 다 쉽거든요. 지금 라지도. 근데 라지가 조금 더 어려워. 인수가 하나 더 들어가니까. 그래서 최대 수강 인원 같은 경우는 10번 중에 3번. 라지 같은 경우는 10번 중에 4번 나온다고 보면 돼요. 나머지 2번은 스몰이랑 민이 있어요. 자, H14에다 클릭하고 는 할게요. 자, 그 다음에 LA 씁니다. 했나요? 자, 그 다음에 라지 나오죠? 그거 더블 클릭. 자, 그리고 위에 fx, 얘는 들어가는 인수가 2개나 되니까 fx 눌러서 함수 마법사 불러줄게요. 무슨 뜻이야? 네? 뭐가? array 범위. 자, 그러면 우리 범위 어디 잡아야 돼요? 수강 인원에 대해서 두 번째로 큰 수강 인원 찾는 거니까 수강 인원 범위 다 잡아야 되죠. 어디부터 어디까지죠? 2호부터 22. 그리고 뒤에 K라고 써져 있죠. 제가 아까 K번째로 설명했잖아요. 여기 K라고 써져 있어 그래. 자, 몇 번째로 큰가? 두 번째로 큰가? 그래서 여기다 2. 자, 여기서 잠깐. 시험 문제가 싸가지가 없기 때문에 간혹가다 사용하는 그 최대값을 찾으라고 하고 주어지는 함수가 라지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맥스 함수로 하면 최대값 찾아지잖아. 근데 시험 문제 라지로 나와. 그럼 여기 K번째에다가 몇을 써야 돼? 1을 쓰면 돼요. 최대값을 찾을 때. 오케이? 절대 맥스 함수로 구하면 안 돼요. 확인 눌러주세요. 그럼 몇 나와요? 40 나와요. 자, 여기까지 쉬는 시간 갖겠습니다. 아이고.